올 한 해도 이제 바쁘게 살아왔는데요. 이번 주는 더더욱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어, 해내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새롭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협동조합에서 가치 창출의 세 번째 원천으로는 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투자자 소유 기업들이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고 협동조합 상호 협동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기업을 생산함수로 보고 동일한 생산함수 형태를 지닌 무수한 많은 기업 간 경쟁을 가정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직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조직경제학과 전략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경쟁적 조건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을 정진시키지만 정보의 불안전성 및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등이 기업 간 거래 환경에서 협력적 관계의 조직화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원천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업이 모래알처럼 분산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대다수 단수 혹은 복수의 네트워크 속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기업과의 장기 계약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사업적 협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성장 전략은 기업의 수평적 팽창을 통한 성장 전략에 추가하여 기업의 중요한 성장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투자회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쟁 기업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삼성과 LG가 공동으로 지금 조지아주에서 공동을 만들다가 현대하고 LG가 만들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서로 전혀 이렇게 의견이 맞물리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 간에도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정치 집단은 전혀 이렇게 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이 상호 재분 투자 혹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 집단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집단이 사회에 미치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근거를 기업 간 거래 비용을 절감과 한 기업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재무적 공경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과 생환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분야에서 새로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정책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 및 지식의 스필오브 효과를 높이고 기업 간 시너지를 올 수 있는 사회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에는 제품의 판매 측면에서는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원부자재 등의 구매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중적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연대가 상대적 장점 혹은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가 상대적 장점 혹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은 투자자 소유기업 간 협력과 연대보다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설정되게 됩니다. 저 기업 간의 관계 협력에서는 나오는 관계형 장점과 관계형 지대가 기업마다 서로 다른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올려는지 목소리가 잠기고 이렇네요. 기업 간 사업 협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참여 기업 간 이해 및 목표의 공동성 여부, 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자원의 상호 보완성과 자원 공유 수준,
참여 기업들 간의 신뢰와 정보의 공유 수준, 그리고 참여 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등 인프라 수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기업 간의 부분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명확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조직이나 비영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는 이것이 더 조정의 역할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에 참여한 미국의 20개 곡물 판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99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를 체결한 후에 무임승차하려는 경영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집행하기 용이할 때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처음은 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요. 근데 그것을 같이 이겨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의 장단점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성공할 것 같으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분위기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발만 담그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뭐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 그랬을 때 이렇게 앞서 했던 노력에 대한 뭐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졌을 때 처음부터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재무적으로 건전할 때 성공. 이건 당연한 말이죠. 부실 기업이나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가진 기업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나아가서 그 팀을 내부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건전한,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뭉쳐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연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여 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각자 돌아올 이익이 추정 가능하고 협력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당 이익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보다 클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 말 또한 뭐 당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의 이익,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서 성공했을 때 아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협동조합의 협동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낙농협동조합,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수매, 공동 판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유가 생산이 많이 됐을 때, 작게 됐을 때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많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의 가격대를 어떻게 형성할 거니까 생산자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수매가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협력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명시해 두는 것들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농협의 수가 적고 서로 간에 동질적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나아가 참여한 농협의 경영진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성공률이 높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연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잘 되면 오해나 불신이 생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보통 전쟁 중에도 한나이든 연결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 유일한 분당국이라고 했을 때 한나이를 설정해놨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끊고 이렇게 하는 문제도 생기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생겼을 때의 비용보다는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든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했던 팀이 갈라져서 서로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협동조합 간의 이해 및 목표의 공동성에 대한 수준, 신뢰와 정보의 공유 수준, 그리고 참여 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인프라 수준 등이 높다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투자자 소유 기업 간의 사업 협력의 기대 성과에 비해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스웨덴, 스페인의 몬드라곤에 있는 협동조합 간의 공유 그리고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IMF 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긴다면 몬드라곤 그리고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현재 그리고 잠재조합원들의 애로사항들이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미션을 지닌 협동조합과 협동을 통해 미션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만나서 또 협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동일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면 아이디어도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연대를 통해 개별 협동조합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경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출연한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구매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공동 대응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고 공동 판매를 하면 그것 또한 그러니까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특히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조합원의 참여 그리고 조합원 간의 협력과 연대를 핵심적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 결합체로서의 투자자 소유 기업 이런 것들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러한 협동조합 간의 사업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협이죠. 농협의 규모도 커지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겠지만 규모보다는 지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림 1-9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일반적 원칙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효과, 두 번째는 조합원 간 협력과 연대,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소유 효과는 이용자 혹은 노동자의 이니시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러니까 동기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요거에 대한 고민, 소유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위해서, 이용자 협동조합은 이용자를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비영리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배당이 아닌 그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더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소유 효과일 것이고, 조합원 간 협력과 연대는 그 안에서 협동조합 내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뭐 강점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 이어서 협동조합 간 협력 부분은 미션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사가 공동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협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신뢰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 공유도 믿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협동조합의 특성과 경영의 주요 요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경영의 주요 요소와 협동조합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영의 주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이다, 뭐 협동조합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의 약점이 과연 뭘까? 어떤 약점이 있길래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먼저 협동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주요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기업 조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환경, 비즈니스 전략, 조직 등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기업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더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아니라 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의 애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조합원의 정체성과 필요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 소유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는 주주의 노동이나 소비 등 본원적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 혹은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비자 협동조합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일까요?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외부의 이용객들도 그러니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그 조합원의 성패를 뭐 결정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왜 이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소비자들, 조합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가치의 공유가 있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가 부분일 수도 있고, 싼 먹거리, 또 먹거리를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일 경우는 그러니까 싼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 그 조합원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 조합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사업자인가, 소비자인가, 노동자인가, 프리랜스인가, 혹은 지역 주민들인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고, 기존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회, 경제, 문화적 필요나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 요인의 본질을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일반 그러니까 투자자 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이제 애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키워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귀엽기는 하고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키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 가는 것보다 개나 그러니까 고양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비용들이 더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어떻게? 이 친구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협동조합에서 그 병원을 유지한다 했을 때 목적이 뭘까요? 그 병원의 이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할 때도 아니면 수술을 할 때도 그 병원을 운영하는 기본의 전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안에 이제 약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들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애로 요인의 본질이 뭐 주식회사들은 독과점,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뭐 착취 등 시장 실패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수평적 수리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자 도생 및 경쟁하에서 얻기 어려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전략들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병원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해서 뭐 건강보험이 아니라 보험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큰 보험회사들이 이제 상품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 보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 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시면 협동조합의 성과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표들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림을 잠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합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이게 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조합원 차원에서 보면 고객, 경쟁자, 공급자, 보완자와 대체제, 사회적, 법률적, 규제적, 환경적 제약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설계했던 뭐 이런 조직 문화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차원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지로 모여서 진행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기업 전략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특성, 조합원의 규모, 구성 이런 것들 역량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 조합원 구성의 동질성과 뭐 동태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윤도 나면서 조합원도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생기죠?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일반 뭐 홈플러스든 이런 마트에 가면 그 물품을 사기 위해서 좀 경쟁하는 경쟁들이 심화되고 가격도 높아져 있죠. 근데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농산물이 그 당초에 좀 비싸게 했던 것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이후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